열심히 잘못된 노력을 해왔구나. 그래서 아웃풋이 없는 거구나. 잘못된 노력이 뭐냐면요. 안녕하세요. 미술 공부가 하고 싶어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돼지 언니가 노력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9월 22일자 뉴스에서 뉴욕에서 크리스티 경매에서 사상 처음으로 AI 만든 미술품 전용 경매가 열렸어요. 예상 낙찰가는 최고 3억 6천만 원이고요. 이 경매에 반대하는 5천 명이 넘는 예술가들은 AI가 절도를 한다며 경매를 취소하라는 서한에 동참을 했습니다. 예술가 5천 명이 AI를 반대한다고 과거로 회귀할 수 있을까요? 이미 AI 시대인데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다들 고민이 많으시죠? 제가 나름 고민해서 생각한 해법은 노력을 멈추자입니다. 당연히 제가 세계적인 석학도 아니고 AI 전문가도 아니니 틀릴 수 있고요. 참고용으로 3가지 노력을 당장 멈춰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노력하지 말고 생각하세요. 생각을 하라고 하면 명상을 하라는 건가? 나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의 생각은 나의 삶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거든요. 미대 19년을 다니면서 한 학생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언니 유튜브 채널명 미대 광으로 바꾸면 어때요? 약간 광연아! 안녕! 그래서 직장 경력 13년 있고요. 알바도 한 3년 했고요. 그리고 결혼, 출산, 육아도 하고 있고요. 부모님이 애를 봐주진 않아요. 그리고 투자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망투라서 그렇지 매년 투자는 했어요. 비트코인만 빼고 모두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식표로 그려보면 4개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노력? 노력이가 사람이라면 잡으러 가가지고 이놈의 새끼 멱살을 잡아갖고 이제 주리를 틀어라 해야 돼요. 어디 갔어? 노력 성취 보상 아닌가요? 그래서 노력 다음에 성취는 이뤘어요. 성공이랑 성취는 다른데요. 성취는 개인이 하는 급을 높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웹 기능사 자격증도 2급 다음에 1급 따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급을 높여서 개인이 얻는 것이 성취고요. 그게 미대 학위증이나 상장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죠. 성공은 이런 성취들이 쌓여가던 와중에 운이 따라주거나 귀인 성취, 트렌드가 맞아서 인지도, 영향력, 인기, 명예가 올라가고 남이 알아주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리고 돈이 따라오죠. 주로 3대 성공이 권력, 부, 명예예요. 근데 진짜 노력을 해왔거든요. 근데 보상이 없는 거예요. 보상이라고 하기도 미미한 월급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입에 풀칠은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래서 뭔가 아웃풋이 없지는 않지만 도대체 인풋은 엄청나게 돈, 시간, 노력, 에너지 엄청나게 넣었는데 그러니까 미대 19년 다니고 학비 5억 쓰고 당연히 노력을 했겠죠. 근데 이 보상이 겨우 시각 디자이너 월급 250이었고요. 대학 시간 강사 3과목에 한 9만 원 정도 받아요. 주말에 대학원 강의도 나가서 주말 수당이 붙다 보니 70만 원 해서 20만 원 정도.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은 그러니까 쿠팡에서 물류에서 고졸자가 일을 하셔도 70만 원을 받거든요. 쿠팡에서 10만 원을 쿠팡페이로 넣어줘요. 그러면은 한 10만 원. 그냥 몸만 튼튼하고 성인이면 쿠팡에 나가도 270은 버는데 도대체 왜 이 지랄을 하고 나는 250인 건가? 그리고 미술 디자인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스마트 콘텐츠 팀장으로 월에 세후로 400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독 이 미술 디자인 업계만 인풋 대비 아웃풋이 현저하게 적은 거죠. 그래서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정도로 노력을 했는데 보상이 월에 250일까요? 진급을 해봤자 350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고 아하!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존나 열심히 잘못된 노력을 해왔구나. 그래서 아웃풋이 없는 거구나. 잘못된 노력이 뭐냐면요. 이제 차가 길에 들어서야 달리겠죠? 예를 들면 작은 차, 꼬마 차도 아우토반을 달려보세요. 쭉쭉
잘 나가겠죠. 아웃풋이 있겠죠. 저는 좋은 차예요. 머리가 좋고요. 기본 성실성, 노력, 능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진흙탕에서 계속 엑셀을 밟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길이 아닌 거죠. 계속해서 엑셀을 밟아가 내구성에 손상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 능력이 밖으로 표출되어야 하는 에너지가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내면으로 침투를 하게 되고 내면에 우울, 분노, 억울함, 피해의식, 망상 이런 거무죽죽한 덩어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잘 닦인 도로 그러니까 아우토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요. 이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저한테 아우토반은 혼자서 일하는 환경, 기획, 계획, 수립 업무, 단기간에 하고 빠지는 일, 충분한 휴식이 있는 프리랜서 일 이런 게 저한테는 아우토반이에요. 저는 체력이 약하고 내구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초단기 업무가 저하고는 잘 맞습니다. 프리랜서죠. 그러니까 뭔 소리야. 저한테 적용이 되게 직업을 하나 딱 찍어 달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월에 410번은 그 직업 뭐냐고. 이거는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생각을 본인이 해보셔야 돼요. 팁을 드리자면 차가 본인의 특성이고요. 도로가 환경입니다. 본인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저는 초민감한 미술하는 사람 5명 중에 1명꼴로 있는 HS고요. Highly Sensitive Person. 남들보다 충분하게 휴식을 취해줘야 돼요. 스트레스 내구성이 너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은 어떤 환경이요? 그러니까 저는 뉴욕에도 살아보고 공공기관, 중소기업, 대학교 일을 다 해보고 나는 방구석! 요게 저하고 딱 잘 그러니까 방구석에 있다 보니 실패했는 거 아니야? 하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니 그 방구석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방구석에 있다고 실패자 아니라니까? GDC의 노래를 보세요. 앞부분에 I did it in the home 이런다니까?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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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방구석에서 못 살아서 컨설팅 한다고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도 돈이 있어요. GD는 방구석에서 일하면 성공했다 그러고 나도 방구석에 있는데 실패자라고 그러고 너무 인간 차별한다. 언니는 GD가 아니잖아. 언니는 미대 광년이잖아. 맞아. 두 번째, 단점이 곧 장점입니다. 정말 고민하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AI 시대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패러다임이 뭐죠?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인데요. 그러니까 AI 이전의 시대에는 잘하는 사람이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뭐를 굉장히 잘해요. 그게 눈에 띄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인지도, 영향력, 인기가 생기고 돈이 나중에 따라와요. 성공. 이제는 이게 180도 뒤집어졌어요. AI를 설명할 때 무어의 법칙이라고 수십 배씩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뭐냐면 매년 약 10배씩 5배 이상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뭔가 어렵죠. 법칙 나오고 하니까 그래프로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짜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잘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다해요. 그림도 잘 그린 것은 인공지능이 하고요. 속도도 더 빨라지고요. 사진도 인공지능이 가상의 모델로 사진도 다 대신 찍어줍니다. 영상도 다 만들어줘요. 잘하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담당한다. 그러니까 잘하기 위한 노력이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학벌 사회인 한국에서도 미대도 가능하시면 학벌에 기대어서 살아보시면 좋고요. 학벌은 10명 중에 2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닌 사람이 더 많거든요. 10명 중에 한두 명만 극상위권 미대에 가다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8명은 실패자인가요? 나고자인가요? 아니에요. 생긴 대로 살면 돼요. 예를 들어 드리면 저는 단점을 가리기 위해서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단점을 가렸어요. 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봤죠. 눈에 보이는 예를 들어드리면 피부염이 있으니까 이거를 가려. 이런 피부를 가리려면 홍조, 요철, 들뜸을 가리기 위해서 1시간 정도가 필요해요. 단점을 가리려는 노력이죠. 왜냐면 깨끗한 피부가 잘난 피부니까요. 저는 초예민한 사람으로 이런 사람의 특성이 초감각, 초감정, 초예술성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고 S 자질이에요. 그냥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리면 초감각, 오감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안테나가 남들이 5개가 달려 있으면 저는 한 100개 정도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 잘 들리고 잘 보이고 향도 잘 맡아요. 오감 중에서 청각하고 시각이 남들보다 안테나가 뛰어나요. 그래서 타 부서에서 직원을 혼낸다거나 하는 소리가 엄청 잘 들립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아니 남이 혼나는데 왜 너가 괴로워? 이러실 텐데요. 초감정, 타인의 감정을 매우 잘 인지하고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요. 머리가 비상하거든요. 되게 호의적인 환경에서는 센스 넘치는 사람으로 사랑받지만 부정적인 환경에서는 남의 눈치를 살피고 가식적으로 행동한다는 평을 받았어요. 눈치를 살피고 남의 감정까지 떠맞느냐고 번아웃이 오고 무기력해지죠. 이게 좋은 거 아니야? 하실 텐데요. 좋을 때는 정말 좋지만 싫을 때는 견디기가 힘들 만큼 상대방이 싫어집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죠. 나머지 초예술성, 신미안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식별이 가능하고 안테나가 일반인보다 100배나 많다 보니 과부하가 걸리기 쉬운 환경에서 휴식과 주기적인 힐링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 미술관이나 이런 곳에서 힐링을 합니다. 미술관의 온도, 습도, 환경이 저랑 잘 맞거든요. 이런 특성 숨기기 위해서 평범한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는 누가 싫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요. 그냥 얼굴이 막 가려워요. 회사에 가시면 반드시 싫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늘 두드러기가 났어요. 여러 가지 알레르기 검사도 받아봤는데요. 이거는 딱히 답이 없더라고요. 자, 참아요. 최선을 다해서 참는 노력 해봅시다. 가려워도 참고 눈물 나도 참고 싫어도 웃어봐요. 사회생활이 다 그런 거잖아요. 남들은 5의 노력을 한다면 저는 이런 거를 참으려면 100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 돼. 꼴값을 떠네. 유난이네. 너만 특별한 사람이야? 그냥 살아. 하여튼 그냥 살으라는 소리를 한평생 들어왔는데요. 아니 뭐 당연히 그냥 살았지. 그냥 안 살았겠니? 참내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HSP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흑인한테 가가지고 너 왜 흑인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저도 이렇게 오감이 예민하고 초감성 초예술성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카드 뽑기를 할 때 인생에서 태어날 때 이 카드를 뽑았어요. 복불복이라니까요. 지구 게임에서 이 카드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특성으로 100을 참고 250을 벌다 보니 남들보다 100배는 억울합니다. 너는 5를 참으면 되는데 저는 100을 참았거든요. 이 정도 참아서 버는 게 겨우 이거면 다 때려쳐. 이런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과연 내 단점이 이제 정말로 단점인가? 아니에요. 이제 잘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하고요. 저의 단점이 곧 장점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인간미. 자, 인공지능이 안 하는 것 쭉 적어볼게요. 인공지능은 거절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거절을 합니다. 정말로 컨설팅을 의뢰를 하셔도 학생 중심인 컨설팅의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고객은 거절을 드립니다. 인공지능이 쉴까요? 얘 24시간 안 쉬어요. 그러니까 저는 쉬어요. 들어 누워 있어요. 인공지능이 안 하는 인간만이 할 수 있거든요. 쉼, 휴식, 놀이. 놀아요. 인공지능에게는 인격이 없어요. 앞으로는 인격의 시대고요. 인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급촉에서 격은 인격. 그러니까 나만 잘 되려고 하기보다는 남도 도와주고 뭐 그런 거예요. 뭐 거창하게 자선단체 만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길 가다가 쓰레기도 줍고 하는 거죠. 이런 유튜브 활동도 격을 높이기 위한 행동이고요. 안 해도 1도 상관없는데 하고 있잖아요. 컨설팅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하고 안 해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저는 스트레스다 보니 전자책이나 앞으로 싸게 팔아보려고 해요. 전자책 안 사도 돼.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 없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애매함, 개성, 특성, 고유성이 생겨나고요. 이런 고유성으로 애매함으로 그냥 살아. 인간이니까 인간미로 승부를 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촉감, 필링, 직감, 통찰력 이런 게 저는 좋거든요. 소위 감 좋은 인간이죠. 세 번째, 성공 이미지의 명확함 원하십시오. 굉장히 명확해요. 미대를 가는 이유가요. 대학이 목표가 아니고요. 학위증 종이 한 장을 넘어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대기업에 취업해서 연봉을 많이 받고 싶어요. 대기업에 가려면 어디까지가 마지노선인가요? 동양화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동양학과를 가겠죠. 패션 디자이너가 제 꿈이에요. 명확해요. 내 꿈에 도착하는 여정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다들 본인이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명확하게 저 땡땡이 되고 싶어요. 땡이가 될래요.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모호하게 말을 하시거든요. 산디과 CD과 어디가 취업이 잘 돼요? 둘 다 잘 돼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본인이 어떤 사람이시고 어디에 적합한이 중요하겠죠. 고등학생분은 아직 17, 18살이시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고 경험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대를 갈 때 명확함 없이 그냥 대학 가서 생각하자 하면은 대학 가시면 이거 아닌 것 같아.
나랑 안 맞네? 평균 반수, 재수, 유학을 고민하시고 진로 적성을 고민하시다가 20대가 가고 실력, 기술을 쌓을 시간을 방황하는 데 다 써버려요. 그래서 고등학생한테 이런 걸 말을 했는데 이 친구가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네요? 이랬어요. 모호할 일이 아니고 너무나 명확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진로를 찾아서 방황을 남들보다 오랫동안 했는데요. 이제 미대를 19년 다닌 것만 봐도 아시겠죠. 전과도 4번이나 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저는 유턴을 해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긴 여행을 마치고 나서 보니 처음에 있던 자리가 제 자리예요. 방황을 해도 좋아요. 근데 이 길을 벗어나시면 안 돼요. 길만 벗어나지 않으시면 어차피 다 제자리, 본인이 있어야 할 마땅한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미대에 진학을 해보시면 나의 눈을 사로잡는 길가의 풀들이 많아요. 보석처럼 빛나거든요. 길 밖으로 유인하는 유혹이에요. 사사로운 욕심에 흔들리죠. 그래서 미대생이 갑자기 비트코인 사고 이제 경매를 해가지고 서울 빌라를 사고 장사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잘 사는 친구네 놀러가면 부럽고요. 미대에 가서의 목표는 장인의 길이고 기술 연마인데 갑자기 돈 되게 많이 필요하네? 이러고 미술 디자인 돈을 못 버니까 이제 방황하고 길 밖으로 나가요. 어떻게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250을 벗어나지? 장사, 사업, 비트코인, 경매, 미국 주식 뭘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 부럽거든요. 비싼 집, 고급 옷, 명품, 부유한 환경, 해외여행 등. 근데 그 보석풀 내가 길 밖으로 뛰쳐나가서 내가 잡는다고 잡힐까요? 반짝반짝 빛나서 너무 이쁜데 왜 내 손에 안 잡히지? 신기루 같아요. 어떻게 해야 명확한 나의 길을 찾을까요? 저도 몰라요. 하여튼 중요한 건 이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선은 생존이에요. 나만의 방식으로 생존. 본인에 대해서 잘 알고 남들보다 내가 잘하는 일, 나만의 고유한 일을 찾아서 나서야 돼요. 이게 보통은 산을 올라가는 삶을 살아요. 암벽 등산을 떠올리면 쉬운 이미지인데요. 높은 자리, 성공, 높은 지위, 연봉 상승 다 좋아요. 근데 저는 초민감자로 남들보다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위로 올라가는 삶이 아니고 땅속으로 내려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산 꼭대기가 아니고 땅속의 지렁이로 사는 게 저랑 맞아요. 그래서 지렁이로 사는 삶이 제가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게 저를 아껴주는 삶인 거예요. 소진되지 않고요. 흙 속에 사시면 사람한테 밟힐 일도 없어요. 마음의 평온이 가장 중요한데 마음이 평온하죠. 그러면 이게 실패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패러다임의 변화로 위아래, 위아래가 막 뒤죽박죽이 되는 세상이라서요. 갑자기 땅속에 있었는데 지렁이인데 갑자기 또 산꼭대기로 가 있다니까요. 정말이야. 이게 왜 지렁이 존나 시시해주나 이러실 사람마다 달라요. 누구는 지렁이, 누구는 산꼭대기, 누구는 산 중턱, 누구는 평지 다 맞으시는 그 자리가 있어요. 정말로 있다니까요. 대신에 명확해야 돼요. 뭘 원하시나요? 돈, 높은 연봉, 작가의 삶, 명예, 남들의 인정, 명석함 뭘 원하시는데요? 전 다 원해요. 애들도 이래. 한 개만 우선 골라. 다 가진 애도 있는데요. 얘네는 이제 태생이 달라요. 하늘에서 태어났어. 이제 집안에서 다 가지고 있어. 우선 하나만 골라. 학벌 대 전국, 돈 대 명예, 우선 하나만 우선 골라봐. 2개 다 가지고 싶어요. 당연히 다 가능한데요. 근데 순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순서. 결론, 생각, 단점 명확하게 하는 것. 생각하시고요. 노력에 중독되어서 노력만 하다가 뒤져. 생각을 하라고. 단점. 사람은 인간미라는 게 있어.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이죠. 명확한 이미지. 뭘 원하세요? 너를 기쁘게 하고 웃게 만들고 설레게 만드는 그것. 이미지. 그게 대학은 아니에요. 대학을 넘어선 5년 뒤에 여러분이 있을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 환경이 그때 만나게 될 사람이 너를 기쁘게 하고 웃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매일이 설레임으로 기대되는 하루가 될 거예요. 노력으로 본인을 채찍질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있으셔야 할 합당한 여러분의 자리요. 주의점. 미대 입시 준비하시면서 노력 따윈 안 해도 돼. 이러시면 안 되고 제가 말하는 노력을 버려야 하는 시기가 와요. 이 단계까지는 올라오셔서 그 이후에는 노력을 버리시는 거예요. 이젠 운과 타이밍 그리고 기회를 포착하는 안목이거든요. 이거는 노력이 아니에요. 이 단계까지는 노력으로 올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버려야 하는 단계. 순서가 되시면 본인이 명확하게 아시게 되십니다. 컨설팅을 하다 보면 무의식
방식에 본인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차마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게 말을 하면 이제 그것을 위해서 해야 하니까요. 내가 화살이 되어서 그것을 향해서 이제는 날아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괜히 저한테 부모님한테 혼날 것 같아. 괜히 그 목표가 무서워. 그래서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또 말을 하면 이제 에너지가 흩어진다고 일부러 목표를 말을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정말 죽도록 무서운 노력을 왠지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근데 세상 일이 안 그래요. 귀인 만남, 운의 상승, 환경의 적합성, 타인의 도움으로 또 쉽게 그 자리에 가요. 자력이 개인의 노력이고요. 타력이 타인의 노력인데요. 타인이 나 대신에 노력을 해준다니까? 그래서 더 쉽게 잘 돼요. 정말 남들보다 쉽게 잘 돼요. 한 번에 잘 되면 뭐든지 잘 되고요. 미래를 상상하시고 즐거운 바이브를 느껴보세요. 어차피 난 내가 될 거를 알았어. 이런 느낌. 본인 자신에 대해서 기분 좋게 느껴지시고 마음을 열어서 경제적인 부유함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개인의 인생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리시는 결정은 항상 옳아요. 응원 드립니다. 재미있는 미래 19년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